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90년대 이사 갔던 무서운 집, 무섭고 섬뜩한 체험을 했다. 제 실화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아마 1997년쯤 되겠네요. 저희 집 환경을 말하자면 일단 저는 외동아들이고 집이 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요리사로 일하고 계셨고 어머님은 회사원이셨습니다. 어느 날 좋은 집을 하나 구했다고 이사를 한다고 하셨고 저는 방 한 칸이었던 집에서 내 방을 갖게 되겠구나 싶어 엄청 좋아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 동네가 서울 신정동이었습니다. 얼마 뒤 저희 집은 이사를 했고 옆에는 조그만한 놀이터가 존재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하 1층에 위치한 좀 어두컴컴한 집으로 들어갔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땐 집이 넓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집도 좀 크고 식탁도 생기게 되고 제 방도 생기고 무엇보다 화장실 세면대가 생기게 되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세면대가 없었고 쭈그리고 씻어야 되었기에 그게 좀 싫었던 게 얼핏 기억이 나네요. 며칠 동안은 엄청나게 행복했습니다. 집이 크긴 했지만 주위 친구들을 사귀고 집으로 초대해서 실컷 놀고도 싶고 제 방에 있던 아빠가 새로 사주신 책상과 침대 등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마냥 즐거운 생각만 갖고 있다가 갑자기 수두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수두가 전염병이라고 하더군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기에 부모님이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 정도 학교에 못 갈 것 같다고 연락해두고 저 혼자 집안에서 생활해야 했죠. 문제는 그 수두가 걸린 다음 날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며칠도 못 가서 원인 불명으로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갑작스런 쇼크로 심장이 멈춘 것 같다고 말하고 저는 몇 년간 같이 살았던 강아지라 너무 슬퍼 펑펑 울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가 시장에서 강아지 대신 토끼를 사오셨지만 하루도 못 있고 죽어버리고 해서 동물은 안 키우게 되었죠. 집에 혼자 있을 때 이상하게 집안에 맨발로 돌아다니다 보면 찌그덕하는 소리 같은 거 있죠? 그런 비슷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고 뒤를 계속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기분도 좀 이상해서 불은 다 켜고 있었고 그때부터 제 방이 좀 음산해 보여서 방문을 닫고 큰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한 번은 또 혼자 큰 방에서 게임기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학교를 못 가니 공부하라고 산수책을 사주셨는데 그걸 푸는 걸 깜빡해서 제 방에 잠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깜짝 놀라서 집을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까지 전달되는 것만 같았고 밖에 나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 방문을 열었을 때 왼쪽에 장롱이 있었고 그 손잡이 부분에 항상 옷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제가 열고 들어가니 어떤 머리가 짧고 약간 젊어 보이는 남자가 벽을 주시한 채 대롱대롱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기절초풍하며 뛰쳐나왔고 울기 시작하자 이웃집으로 보이던 아주머니가 왜 그러고 있냐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일단 집을 조금 보시더니 반응이 없자 아들뻘로 되시는 분을 부르시더니 한번 방문 열어보라고 하셨고 방문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자 그냥 헛것을 본 거라고 넘어간 그런 일도 있었죠. 저는 그 뒤로 집안에 혼자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일 끝날 때까지 밖에 혼자 있다가 놀이터에서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오시면 밥 먹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또 한 번은 제가 어머니 무릎 베개를 하고 어머니가 수두약을 발라주실 때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가위를 눌렸습니다. 옆으로 베고 누웠는데 눈만 떠졌고 정면에 방문으로 이어지는 거실이 하나 있었죠. 그 위로 열고 닫는 수납 공간에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방 쪽에 반사가 되었는데 어떤 한 남자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미소보다는 좀 더 크게 웃고 있었고 말하는 것처럼 표정 변화는 없었는데 제 귀로 나왔지? 말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전 그냥 듣고 있는 채 가만히 있었고 기절했는지 그 뒤로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부모님한테 이상하다고 빨리 이사 가자고 엄청 떼를 썼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좀 이상한 걸 목격했다고
화장실에서 어떤 사람의 형체를 봤다고 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물론 또 이사 간 곳은 방 2칸이지만 허름한 곳으로 갔고요. 거짓말 안 하고 저도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사 갔던 집은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집값이 이상한 만큼 싸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큰 집을 엄청 싸게 팔길래 이사를 갔죠.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경험을 했죠. 잘 살고 있던 강아지가 죽고 집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도 생활 안 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죠.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은 짐승의 모습으로 또 보인다. 할머니는 작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집에서 같이 사셨는데요. 3년 전까진 혼자서 잘 다니시다가 1년 후 넘어지셔서 뼈를 다치셨는데 그 후로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도 무척 신경이 쓰였죠. 할머니는 연세에 비해 정신이 멀쩡하셔서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또 돈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명절 때가 되면 항상 용돈 타령을 하시니깐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방에서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엔 전화가 없어 전화하고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혼자서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밥 좀 빨리 줘라 라면서 할머니는 갑자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치매는 증상이 보이는데 갑자기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치매가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또 멀쩡하신 겁니다. 하지만 다시 이상해지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새벽에 소리를 지르며 밖에 나가야 한다고 하시고 어느 날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온다고 밤새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방에 짐승들이 가득하다고 무서워하시는 겁니다. 짐승들이 울부짖고 으르렁거린다고 겁에 질리셨죠. 그 모습을 본 어머니도 할머니가 오래 못 사실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치매 때문에 환각이나 방에 켜져 있는 TV 때문에 놀라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정확히 한 달 후에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동안 말씀하신 환각들이 정말 마지막 풍경이었을까요? 궁금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검색을 해보니 귀신이나 망령은 사람의 모습일 때도 있지만 짐승의 모습을 나타내고 거짓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정말 사람은 마지막이 되면 그 끝을 알겠다 싶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뭔가 싸늘한 기분은 지울 수 없더군요. 세 번째 이야기, 할머니와 토지신. 나는 어렸을 적 전남 강진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가곤 하였다. 5살 때였나 마을 어귀에 있는 천하대장군과 천하여장군 장승 밑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걸 자주 보았다. 나는 당연히 마을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면서 지나다녔다. 어느 날 할머니와 같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데 매일같이 보이던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으셨다. 그때쯤 마을에는 한참 도로를 넓게 확장하는 등 마을 정비가 한창이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오래된 집과 선앙당 등을 마을 어른들이 회의 끝에 철거하던 중이었다.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길래 나는 무심코 할머니에게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았다. 할머니, 여기 매일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오늘은 안 보여. 아무 생각 없이 물었던 건데 의외로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면서 정말 보였냐고 물어보셨다. 보였다고 하니 웬일인지 할머니는 아무 말이 없으셨다가 한참 만에 대답하셨다. 너의 눈에 보였다니 난 정말 몰랐구나. 그 할아버지는 토지신이었는데 마을을 발전시킨다고 선앙당도 없애고 장승도 없앤다고 하니까 토지신이 떠나버린 모양이구나. 그 일이 있은 후에 할머니는 내가 신기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